안녕 육하는 친구들. 자, 오늘은 드디어 2단원이 되었습니다. 2단원 소수의 나눗셈 첫 번째 시간이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살짝 복습을 한번 해보고, 복습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배웠던 걸 써먹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게 어떤 건지, 1학기 때는 또 어떤 걸 배워서 왔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수의 나눗셈,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요 배운 내용에 살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앞에 배웠던 걸 다 떠올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에서 문제 해결을 할 때 해결 전략을 세울 때 내가 풀어봤던 문제는 없었는지, 맞죠? 내가 풀어보았던 문제는 없었는지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이걸 접근하는 방법에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생님 기억에 단위를 도입했던 것 같아요. 단위, 길이에 대한 단위를 활용했던 것 같아요. 센티미터는 밀리미터 10배니까 활용했던 것 같고, 센티미터는 또 미터의 100분의 1배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요 소수점을 찍는 위치에 대한 공부들을 했던 것 같고, 소수의 나눗셈 했을 때 이제 소수점 위치를 어디에 찍어야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수학 2학기 2단원 첫 번째 페이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거는 1학기 때 배웠던 겁니다. 1학기 때 배웠던 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학기 때 책 내용이 이랬고, 여기 지금 자세하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6학년 1학기 때 소수의 나눗셈 배우기 전에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걸 떠올렸고, 곱셈과 나눗셈 서로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거울 역할을 한다는 거 설명을 하자면, 지난번에 선생님 앞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곱셈을 배웠으니까 이제는 나눗셈을 한번 배워보자 해서 6학년 1학기 때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먼저 알아볼까요 해가지고 했었고,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 일단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간단하게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 도구를 통해서 쉽게 나눌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요거 36.6cm를 3명에게 나누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어떻게 계산할지를 요 단위를 바꿔서, 이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어서, 밀리미터로 바꾸면 36.6이 366으로 바뀌죠. 맞죠? 366 나누기 3은 어떻게 했느냐를 떠올려가지고, 그럼 36.6은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소수점을 찍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가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이제 미터랑 센티미터의 관계를 활용해서, 미터랑 센티미터의 관계를 활용해서, 아까는 36.6이었는데 이건 3.66이죠. 그래서 이걸 또 366 나누기 3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죠. 지금 앞에 있었던 36.6 나누기 36.6 나누기 3, 그 다음에 3.66 나누기 3에 대한 것들 여기에서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활용했다? 우리가 4학년 때 배웠던 나눗셈을 활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66 나누기 3의 값을 우리가 120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맞죠? 맞나요? 이게 122mm는 몇 센티미터인지죠. 이거는 맞죠? 몇 센티미터일까 하면 12.2 맞죠? 그리고 이게 122cm는 몇 미터일까? 여기는 122cm는 몇 미터일까 하면 1.22m죠. 맞나요? 요렇게 구했습니다. 요렇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이 되었더니 나눈 몫이 똑같이 10분의 1이 되었다.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되었더니 이렇게 목도 100분의 1이 되었다.
우리가 규칙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문제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접근했다면 여러분들 그냥 기계적으로 배웠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를 활용해서 좀 쉽게 이해했죠. 맞나요? 그래서 앞으로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만약에 또 뭐 10만분의 1이 되더라도 이 나누어지는 수가 우리가 그와 똑같은 규칙으로 이와 같은 규칙으로 목도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다는 걸 배운 겁니다. 지금 여기죠. 요게 핵심이죠. 이게 지금 소수점 찍는 위치에 대한 초반에 이미 땅 하고 못을 박은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요 밑에 있는 문제 해결하면서 우리 공부했었죠. 첫 번째 1학기 때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뒷페이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알고 있던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유추했죠. 맞나요? 유추했고 이제는 소수나기 자연수를 할 때 우리가 배웠던 분수의 나눗셈, 요거 1학기 때 1단원에서 배웠습니다. 분수의 나눗셈 맞죠? 1단원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요 소수를 계산 가능한가에 대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 소수 처음 배울 때 3학년 때 배웠죠. 맞나요? 10분의 1을 요렇게 쓰고 0.1이라고 읽는다 라고 배웠죠. 그리고 또 100분의 1을 요렇게 쓰고 0.01이라고 읽는다 라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기 왔다 갔다 되겠죠. 반대로 소수는 0.01을 100분의 1로 바꾸어 쓸 수 있고 0.1을 10분의 1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약속이 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수의 나눗셈으로도 풀어보고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에서 연결 지어서 100분의 1배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이 되었을 때 몫은 어떻게 될까 해서 소수점 위치에 찍은 다음에 이 자연수의 나눗셈을 세로셈으로 합니다. 이제는 세로셈으로. 맞죠? 세로셈이 우리 좀 더 편하죠. 맞죠? 그래서 세로셈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이 소수의 나눗셈은 소수점을 어디에 찍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 요거에 통해서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위치에 위에 찍으면 되겠구나, 똑같이 100분의 1배 한 상태에서 찍으면 되겠구나 하고 값을 구하는 겁니다. 되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 단원 전체에서 중요했던 게 여기 나오는데 어림입니다. 어림. 크기를 미루어 짐작해보는 겁니다. 지금 나누었을 때 몫의 크기를 미루어 짐작해보면 검산의 과정을 줄일 수도 있어요. 자잘한 실수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커다란 소수점을 아예 잘못 찍는 실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중에 소수점 어디 찍을까 또는 소수점 찍는 거에 대한 단원 차시가 또 따로 있었어요. 선생님 기억엔. 그래서 소수점 어디 찍으면 좋은가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어림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이 뭉뚱그려 생각할 때 47이죠. 맞나요? 이것만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47을 2로 나누었을 때 적어도 20보다는 크겠죠. 맞나요? 몫이 20보다는 큰 몫이 나올 테니까 소수점 위치를 찍는 위치가 바로 나오죠. 앞에 두 자리 나오고 뒤 숫자가 더 나온다면 땡땡 뭐가 되겠죠. 값을 생각하진 않았지만 직접 계산하지 않았지만 크기를 짐작해보고 내가 계산의 실수 또는 소수점 위치를 잘못 찍는 실수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아까 거는 여기 똑같이 이거와 똑같이 계속 합니다. 근데 아까 거 2번과 3번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큽니다. 맞죠? 여기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는 어떠냐면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큽니다. 이게 더 큰 거죠.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는 거겠죠. 맞죠? 1.31을 100분의 32로 바꿔서 요거는 위에 나눗셈 하는 거 맞죠? 분자를 나누면 되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그래서
요거 계산하고 100분의 얼마 66이 나오나요? 0.6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자연수의 계산 결과값을 가지고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되었으니 몫의 값도 100분의 1배가 되었겠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수가 100분의 1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 되면 몫의 100분의 1 1000분의 1 하는 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 1에서 배웠죠.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 1에서 이미 그 규칙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 셈을 하더라도 위치를 그대로 찍으면 됩니다. 648 나누기 9 했는 거에서 몫이 나왔을 때 100분의 1 한 거랑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다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지금 작은 경우 또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됐죠? 3에서 4입니다. 이 4에서의 지금 문제점은 이걸 그대로 2.5 나누기 2를 할 건데 우리 뭐 암산으로 하면 1.25 뭐 이렇게 나오겠죠 바로. 그런데 이걸 분수로 바꿔서 계산했더니 25가 2로 안 나누어진다는 거죠 결국. 맞죠? 이 분자가 이 나누는 수로 안 나누어질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나누어질 수 있는 숫자의 크기로 만드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8.6 나누기 5가 86 나누기 5가 안 나누어지죠. 맞나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자연수에서 100분의 1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 식에도 이미 있습니다. 이 식에도 이 분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요거의 계산을 살펴보면 결국 위에 이거 860 나누기 5가 됩니다. 860 이게 여기 있는 거죠. 맞나요? 위에 있는 거 860 나누기 5가 여기서 온 겁니다. 결국 8.6 나누기 5가 865 나누기 5 했는 거에 100분의 1배다. 이게 100분의 1배는 여기 있죠 이미.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소수점 짓는 것까지 했습니다. 5까지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까 뭐 또 쉽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3이라든지 4라든지 8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 나오네요. 8 때마침. 맞나요? 나누는 수가 8일 경우에는 1000이 8로 나누어지죠. 맞나요? 100이 4로 나누어집니다. 2는 10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분모가 아마 나누는 수가 8이 된다면 1000분의 1까지 가야 될 거고 나누는 수가 4가 돼서 분자가 이 4로 나눠지지 않는다면 100분의 1로 만들어야 됩니다. 2는 뭐 숫자가 작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한다는 거죠. 5는 뭐 당연히 10에 해당되겠죠. 근데 안 나누어지면 100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의 크기, 숫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몫을 소수로 나타내볼까. 지금 요 1단원에서 우리 뭐 있냐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분수로 계산했습니다. 맞죠? 분수로 계산해서 요 나누어지는 수 요게 니은이라고 하고 요게 기억이라고 한다면 니은분의 기억으로 표시하겠다 이 말이겠죠. 근이 됐네요. 맞네요. 그래서 요거를 분수로 표시하는 거 이미 배웠고 1단원에서 배운 걸 요것을 몫을 소수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거죠. 4는 100이 돼야 되죠. 그래서 100 분모로 100을 만듭니다. 여기서 뭐 소수의 곱셈을 활용해도 되긴 되는데 뭐 25 말고 2.5 곱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또 소수가 나와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깔끔하게 하려면 25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쭉 푼다.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으로 푼다는 거죠.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그 분수를 다시 소수로 바꾸는 거. 분모가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인 걸로 바꾼다는 거죠. 그런데 궁금증이 생기죠. 근데 이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죠. 계속 나누는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그건 아직 몰라도 됩니다. 지금. 자, 소수점 위치 확인하는 거. 요게 그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림입니다. 어림. 값 굳이 구할 필요 없어요. 이거 맞죠? 값 굳이 구할 필요 없고 대부분의 부등호 문제 이렇게 어는 게 뭐 1번에 뭐 기억보다 니은이 크다
맞나 틀리나 물었을 때 이런 부등호의 문제는 크게 어림으로 풀어도 좋습니다. 정확한 값을 원하는 거 아니죠. 기역은 얼마인가? 기역은 얼마인가요? 니은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었을 땐 정확하게 풀어야 되겠지만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어느 게 더 큽니까? 물었을 때는 굳이 그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비슷한 숫자가 아닌 이상 아예 큰 차이가 나면 바로 계산하면 되죠. 맞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지혜의 어림셈을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지금 여기 예시가 어떤 내용이냐면 아예 소수점 잘못 찍어서 값의 크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잘못된 것을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겠지만 검사 안 하고 좀 빨리 풀려면 이게 어림이죠. 맞나요? 이게 20에 가까운 수니까 4로 나누었을 때 당연히 5에 가까운 수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5에 가까운 수가 돼야 됩니다. 5에 가까운 수. 그런데 5에 가까운 수는 어느 것이냐 하면 이게 5에 가까운 수죠. 이거는 24, 7에 28 근처니까 당연히 7 5, 3, 15, 3 되겠죠. 그다음 7, 70보다 크죠. 당연히 10의 자리 넘어섭니다. 뒷자리는 중요하지 않고 60은 3의 20배가 넘죠. 이렇게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문제 이쪽에 있는 문제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도전 수학이랑 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단원에서 계속 등장하는 게 뭐냐면 다 어림입니다. 여기 어림 보이죠? 어림. 여기도 어림. 다 어림입니다. 지금 다 어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운 내용들 중에 어림이 중요하다는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어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익힘책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소수의 나눗셈 19쪽이 수학 익힘책 19쪽입니다. 19쪽. 19쪽에 펼쳐보면 일단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요 1학기 때 반올림 관련된 건 안 나왔죠. 근데 지금 여기 우리 2단원에서 소수의 나눗셈 하고 난 다음에 반올림을 활용해서 수로 나타내는 게 있으니까 여기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수에서 자연수를 뺐을 때 계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수의 크기를 제대로 짐작하고 있느냐, 스스로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그래서 3.2 빼기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0 3 땡 찍어버리면 틀리죠. 맞나요? 수의 크기가 다릅니다. 아예 3에서 2를 뺐는데 어떻게 3의 크기가 되는 건지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거 연습하는 거죠. 요 소수점 찍어서 4, 2, 8, 3, 2, 6 해서 6.8 찍고 올라와서 반올림 올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 1의 자리에서 반올림, 예를 들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는 거, 에서와까지 요거 구분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 관련된 거 올림 버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고 요건 아마 5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소수 더하기 빼기는 더 일찍 배웠겠죠. 어떻게인지 모르겠네요. 소수의 곱셈은 이거는 5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분수의 나눗셈 할 수 있는지 이거 분모가 10인 경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계산해 보시오. 요건 1학기 때 배웠던 소수의 나눗셈입니다. 요거의 경우에는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더 큰 경우, 요거는 나누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보다 작은 경우, 요런 경우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2와 3에 있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2, 3에서 나왔던 방법을 활용하는 거죠. 분수의 나눗셈 활용하는 거. 요거는 1에서 나와서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 100분의 1배, 1000분의 1배, 만분의 1배 됐을 때 몫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걸 우리가 규칙을 찾아냈죠. 그래서 소수의 나눗셈 1학기 때, 6학년 1학기 때 1, 2, 3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느냐? 이걸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수학킹 책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